입니다. VBA 18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8장 에러 핸들링, 에러를 다루는 것입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실수가 생기고요. 알고리즘이 잘못됐다든가 하긴 문법이 잘못된 거,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절에서는 문법 자체가 잘못됐을 때, 두 번째는 거기 런타임 에러, 뭐 예를 들어서 값이 무한대가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절에서는 로지컬 에러, 논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쓴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게 무슨 에러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 나중에 에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에러 핸들링입니다. 그래서 에러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처음에는 문법 에러, 두 번째는 실행하는 에러, 세 번째는 논리 에러,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에러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문법 에러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죠. 펑션을 해서 end 펑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x하고 y를 선언했고요. x는 문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이 타입을 정의해 주진 않았고요. 문자로 했고, 그 다음에 y는 요 x의 어퍼케이스 대문자를 쓰라라고 했는데 어퍼케이스라는 함수를 쓰고 난 다음에 괄호를 하나만 쓰고 요걸 안 썼네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괄호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상 이거 하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문법상엔 에러입니다.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에러는 런타임 에러입니다.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행하는 도중에 생기는 에러입니다. 이거를 에러를 exceptions라고 부르고요. 예외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실행하는 도중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계가 이걸 번역하는 도중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계가 이거 사람의 언어니까 자기네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컴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컴파일링 이라고 자기네 언어, 이건 인간의 언어잖아요. 이 인간의 언어를 자기네들이 번역합니다. 번역기를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0과 1로 다 나타냅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에러가 있는데 어떤 에러인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펑션을 정의했습니다. 펑션 and 펑션을 했고요. 펑션 안에 다시 두 가지 함수를 씁니다. 펑션 add라는 함수를 쓰고 있고요. 펑션 multiply 곱셈이란 것을 더하기 곱셈입니다. 그래서 밑에 펑션 add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펑션 add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펑션 multiply는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정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밑에 펑션 펑션 fn multiply라는 거를 end 펑션 해가지고 이거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그죠? 빼먹어서 요것이 뭐를 해야 될지 이 친구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에러, 런타임 에러. 없으니까요. 뭐 이 구문이 여기서 구문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빼먹은 겁니다. 하나. 로지컬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상에서 A 더하기 B뿐이 안 썼어요. C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자기가 이게 논리상으로 지금 빼먹은 거잖아요. 그죠? C까지 더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논리해라. 이런 경우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 뭐를 빼먹은지를 이런 것들은 비전문가도 알아낼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문법하고 어떤 뭘 빼먹은 애라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아 여기 4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아 4분의 파이를 안 곱해줬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에러 오브젝트입니다. 에러 오브젝트 ERR이란 것은 에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러의 약자입니다. 에러의 약자. 그래서 에러 오브젝트라 부르는데요. 에러 오브젝트는 에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에러 메시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했는데 이것보다 다 넘버를 붙여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1번 에러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러 넘버하고 에러 메시지를 같이 출력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있습니다. 에러에서 요거 첫 번째 쓴 건데요. 나중에 보면은 나옵니다. 에러를 그냥 의도적으로 발생시킵니다. 6번 에러를 발생시켜라 라고 합니다. 6번 에러를 발생시켜라.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로 출력을 하는데 에러 넘버 해가지고 에러 넘버를 출력을 하고 근데 여기는 뭐나 convert string 에서 요거는 함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and 더하기라는 얘기죠.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래서 string 문자열로 변환시켜라. 이게 숫자니까 변환시켜도 되고 안 변환시켜도 되고 그냥 그래서 에러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 에러 디스크립션 이게 에러 넘버에 해당되는 에러의 설명을 같이 출력시켜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러를 클리어 시켜라. 에러 넘버가 얼마다 라고 했으면 클리어 시키고 다음 에러 새로운 에러를 받으면 되죠. 이런 것을 에러하고 점 찍고 이렇게 사실은 이 점이란 것도 하나의 펑션의 기능인데요. dot 펑션이라 부르는데요. dot 펑션 C++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dot 펑션 dot 점이란 뜻이죠. 그리고 에러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충분히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아, 이게 에러를 어디서 찾아내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게 엉뚱한 값이 나오고 컴퓨터가 멈춰버렸는데 무슨 에러인지 모를 때 저 에러라는 것을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에러 다루기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상에 에러 다루기가 있는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둘 다 그냥 확 멈춰버려요. 이게 어디가 뭐가 잘못됐지 고민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에러를 다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씁니다. 위에다가 요거 다 함수죠. 이게 퍼블릭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서브 프로시저이고 엔드 서브로 끝났죠. 그 다음에 이게 함수 이름이고 요 안에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실행해서 제일 위에 칸에 on error라는 걸 썼습니다. 만약에 에러상에 있다면은 어딜로 가라? go to 에러 핸들러로 가라. 에러 핸들러가 어디죠? 요 밑에 있잖아요. 에러 핸들러라고. 이렇게 에러 핸들러라는 구문으로 가라.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실행하게 됩니다. 거기 on 에러상에 있다면은 만약에 에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딱 발견됐어요. 에러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go to line 혹은 go to 뭐 어떤 라벨 있잖아요. 좀 전에 go to 여기는 라벨이잖아요. 그죠? 라인 넘버로 갈 수 있고요. 여기 에러 핸들러라는 라벨 이름표 한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 to 0이란 것은 거기 현재 실행되는 프로시저에서 뭐 여하튼 에러 핸들러를 가동된 에러 핸들러를 disable 못 쓰겠으나 go to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다음 go to resume next 그냥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얘기입니다. 이것을 실행했을 때 지금 보면은 예제인데요. 예제인데 처음에 요걸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거기 x하고 y하고 z를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죠.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하고 난 다음에 x 값에 50을 넣고요. y 값에 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z 값은 x 나누기 y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정수형이니까 그 다음 정수겠죠. 근데 0으로 어떤 값을 나눠주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여기서 에러 이 상에서 에러가 발생했죠? 그러면 에러 위에 있잖아요. 에러가 발생하면 go to 핸들러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들러로 갔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근데 핸들러로 갔는데 그 에러 넘버가 만약에 0으로 나누게 되면 에러 넘버가 11번이 됩니다. 넘버하고 거기 0으로 나눈 divide by 0라는 에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인 경우에는 메시지 박스로 다음과 같은 걸 출력시켜라. 그죠? 그래서 11번이니까 11번 출력시키고요.
다음에 여기 나왔습니다. resume next잖아요.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왔으니까 에러가 없었잖아요. 에러가 0이잖아. 한 번 출력했으니까요. 0이면은 그 다음에 이 11번이 아니니까 이걸 출력하겠죠. 에러 넘버 0. 아무것도 아니고 또 왔어요. 그 다음에 resume next 하면 그 다음 주로 넘어왔는데 뭐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으니까 어떤 다른 에러 넘버를 실행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있어요. 에러 go to error, on error라는 것은 그 에러 그 루틴 함수를 가동시키는 거고요. go to line이란 걸 라인으로 가라. resume next란 것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라. 에러를 무시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라. go to 0이란 것은 에러 핸들러를 안 쓰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18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 예제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enable 매크로 해가지고 두 개의 데모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view 코드를 해보면은 두 개의 데모 버튼 중에서 첫 번째 버튼하고 두 번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버튼이 좀 전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핸들러로 가서 10번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처음에 11번 나타났죠. 그죠? 0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출력이 됐고요. 오케이 하면 다시 하면 에러가 없어졌으니까 0이 나왔고요. 그 다음 다시 리줌 했으니까 resume without error. 그러니까 그게 넘버 에러가 없이 끝났다라는 것은 20번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에러 레이즈 6라고 하는 건 에러 6번을 고의로 발생시켜라 라는 얘기고요. 한번 해볼까요? 딱 하면은 에러 6번이 발생해서 오버플로란 에러인가 봅니다. 디버깅 할 거냐? 디버깅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디버깅 나오나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뭐 디버깅 하면 그 줄로 넘어갑니다. 디버그 하면 이 줄로 넘어가죠. 그죠?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버그를 그만두려면은 stop be step over 디버깅을 Shift F5로 한 게 있나? 한번 볼까? 없네. 그래서 step out이라고 합시다. 그냥 end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러를 다루는 방법, 에러 메시지를 출력시키는 방법. 나중에 디버깅 하는 것도 배울 것 같은데요. 디버깅이 워낙 중요하니까 프로그래머들한테는 디버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에 대해서 배우는지는 디버깅에 대해서는 왜 안 배우네? 왜 없는지. 디버깅 중요합니다. 에러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 전에 디버그 해서 데모 버튼 2를 누르고요. 보면은 야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했는데 너 디버그 할 거냐? 라면 버그 찾아낼 거냐? 벌레 찾아낼 거냐? 하면 거기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에러가 발생한 그 라인으로 커서가 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예. 디버그 스텝 오버. 예. 헬프 키도 있고요. 헬프 키 눌러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무조건 막 눌러봅니다. 저도. 오버플로우 에러가 뭐냐에 대해서 나오네요. 오버플로우. 엔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BA 19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9장. 18장은 에러 다루기였고요. 19장은 엑셀의 객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체. 객체의 종류, 그 다음에 객체의 종류 중에 4가지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응용, 워크북, 워크시트, 레인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BA, 오래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 오브젝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이게 C에서 혹은 C++에서 얘기하는 C++에서 얘기하는 객체, C++에서는 펑션 대신에 메소드란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객체 찍어낸다는 얘기죠. 뭐 막 찍어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전에 붕어빵 보면 붕어빵 홈무늬가 있잖아요. 이건 붕어 객체라고 부르고 만약에 별표 무늬가 있으면은 별
객체라고 부릅니다. 무수한 이런 붕어들을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무수한 별들을 막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찍어내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객체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도넛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도넛 안에는 variable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를 수정하려면은 옆에 있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method 함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 하나, 둘, 셋, 넷, 뭐 여기는 네 개인데요. 통해서 고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처음에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쓰다 보면은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러한 객체는 자기들만의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들과 어떤 작업을 하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함수들을 뭐라 부른다? C에서는 method, 여기 VBA에서는 그냥 함수 펑션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변수나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instance라고 부릅니다. 이거 전체를 instance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찍어낸 거, 이 객체를 찍어낸 걸 가지고 instance, 여기서 붕어빵 모양의 붕어빵을 하나 찍어냈으면 요놈은 instance입니다. instance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instance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요 객체는 instance variable, instance function 두 개로 구성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메소드라 부른다 그랬죠? C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C에서 지금 그 설명을 카피해서 갖고 왔습니다. 굳이 함수를 안 바꿨어요. 이유는 이게 변수들이 외부 객체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함수 값을 직접 바꾸지 못하고 펑션을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애니멀에 플러스 푸드를 100개를 더해라 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푸드를 100개를 더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건 애니멀이라는 객체고요. 이 dot라는 그 다음 함수를 쓸 때는 항상 dot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점이란 걸 쓰고 그 다음에 요 increase food라는 푸드를 100을 줘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푸드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 올려야 된다. 어떤 변수, 푸드라는 변수를 100을 증가시키라가 아니라 100을 증가시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함수는 항상 괄호가 있다. 이렇게 괄호를 쓰는 것을 캡슐화라고 한다. 왜? 제대로 변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얼추 비슷한 오브젝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객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엑셀로 넘어왔습니다. 엑셀에는 오브젝트가 네 가지 타입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객체가 애플리케이션, 워크북, 워크시트,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란 것은 셀 각각의 칸들이 있잖아요. 칸들의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요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낱장 하나를 sheet 1, sheet 2 하는데 sheet 1 이걸 각각의 장을 sheet라고 부르고 sheet가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sheet 1, sheet 2, sheet 3 왼쪽 하단에 sheet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엑셀을 띄워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고 sheet 1, sheet 2, sheet 3 이렇게 되고 있죠? 각각의 장들을 하나의 장을 sheet라고 부르고요. 이런 어떤 시트 안에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이건 셀의 range라 부릅니다. 영역. 그 다음에 sheet 1, sheet 2, sheet 3를 다 합친 걸 가지고 뭐라 불러요? 북이라 부르죠. 북. 워크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더 큰 개념, 애플리케이션 안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 안에 워크북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안에 워크시트라는 객체가 또 있습니다. 워크시트 안에 레인지라는 객체가 또 있습니다. 객체는 크기를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객체라 부르는 거예요, 다. 객체 안에 또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한번 사용한 걸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create object라는 객체를 만든다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set excel application이라고 해서 객체를 엑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에 이름을 붙였어요. 붕어빵에서 붕어빵을 찍고 난 다음에 찍어서 나온 붕어빵
그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엑셀 app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create object라고 해서 엑셀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엑셀 시트로 만들었고 엑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쓰고요. 애플리케이션 밑에 워크북에서 워크북을 오픈시켜라 테스트 XLS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제가 엑서사이즈가 있고요. 엑서사이즈 밑에 테스트란 걸 같이 넣습니다. 테스트라는 걸 임의로 만들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게 테스트 엑셀을 만들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예제 19장이죠. 19장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enable 매크로를 실행하고 view를 하겠습니다. view developer view code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이콘 1112 여러분들 13 21 22 23 31 32 41 42라고 이제 예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11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실행했을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엑셀 시트를 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요거를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패스가 워크북이 있는 패스에서 테스트 XLS가 있다면 이것을 열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첫 번째 요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게 여기 있습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열렸죠? 이게 이렇게 열렸습니다. 열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이란 것은 활성화를 시켜라. 지금 만약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으면은 요 엑셀 파일을 활성화 시켜라 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엑셀 파일이 3개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북2라는 게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테스트 엑셀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1, 2를 열게 되면은 뭐가 하냐면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그걸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죠. 클릭을 했더니 요게 이제 여기 있던 거예요. 이 창에 커서가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XL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앞에는 하고 뒤에는 애플리케이션 앞에 걸 그대로 쓰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썼네요. 액티베이트 셀의 폰트를 볼드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요걸 누르고 일단 여기 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씁니다. 뭐 111 하면 다 짙은 글자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른 셀에서는 이렇게 볼드가 안 됐잖아요. 진한 글씨인데 여기 진한 글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자기가 각 명령을 하고 그 다음 워크북 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워크북을 하고 뭐를 클로즈 시켜라 라고 하면요. 지금 만약에 지금 뷰 디벨로퍼 뷰 코드의 두 번째 한번 이거 클로즈 시키라 하면 한번 눌러볼까요? 저장할까요? 지금 클로즈 시키니까 don't save 하면은 그거를 닫아버렸죠. 있죠? 좀 전에 했던 걸 다 닫아버렸습니다. 자기 워크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기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열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을 add 시켜라 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워크북을 add 시켜라 라는 것은 empty 워크북을 디벨로퍼 뷰 코드에 보면요. 워크북을 add 시켜라 라고 해서 한번 이걸 눌러볼까요? 새로운 워크북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북을 오픈하고 이렇게 워크북을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오픈하고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read only로 해라. 읽기 전용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워크북 여기에서 워크시트 첫 번째 칸만 액티베이션 해라. 시트 1에 와 있을 거, 시트 2에 와 있을 거, 시트 3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한번 내볼까요? 워크북 요 3번이 이렇게 해서 read only로 열려 있죠. 그죠? read only. 그래서 여기다 워크북 2, 워크북 3라고 돼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워크북 테스트 XLS에 시트 1만 활성화시켜라 라고 이걸 눌러보면은 어디 와 있는 거죠? 시트 1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시트 3에 와 있는데 만약 이걸 눌러볼까요? 옵스. 예, 시트 3 왔는데 이 눌러봤더니 시트 1으로 가 있죠. 액티베이션이 활성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오브젝트가 있는데 워크시트는 워크시트하고 이렇게 쓴다. 워크시트 1번을 비지블로 하라는 것을 false 하면 이게 워크시트 1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리고 워크시트 1에서 프로텍트 패스워드 하면 이 그 워크시트 1에 패스워드가 걸리게 됩니다. 예. 패스워드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스트링 패스워드. 레인지 오브젝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트 1에 range A5에다가 값을 뭐를 집어넣어라? 5235를 집어넣어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보면은 5235가 들어갔죠? 5235. 예. 그 다음 요거는 시트 1에 range A1에서 A4까지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value 5를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5가 생겼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